아니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학생들 그 진로나 인생 고민할 때 형님 이런 말씀하셨어. 행복한 선택해라. 형님 지금까지 행복한 선택을 계속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행복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그건 결과일 수는 있죠. 네. 결국은 보람을 느끼면 행복한 거니까. 근데 저는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그걸 생각했던 게 제일 처음 제가 직업을 바꿀 때 의사를 그만두고 사실은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의대 교수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없었어요. 중소기업 사장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바꿀까를 1년 동안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아이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 이걸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면서 즐거움을 순간순간 느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의무감만 가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무리 해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면 인정도 못 받고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는 의미 있는 일이고 백신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의사도 재밌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도 재밌는 일이죠. 근데 잘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의대에서 할 때는 약간 의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신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공 확률로 따지면 사실은 의사 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아무도 못한 미지의 세계고 성공 확률이 낮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후회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인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어린이용 위인전이 있어요. 진짜 그거 나올 만하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 초창기에는 많이 힘드셨잖아요. 예. 몇 년 힘드셨잖아요. 아유,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무료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회사로 성공한 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상 안랩밖에 없어요.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V3를 구매를 거의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큰 회사에 납품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큰 회사들이 돈을 안 줍니다. 왜요? 저 아무리 지나도 돈을 안 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판매 안 해요, 마케팅 안 해요. 아니라고. 판 물건 돈 받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수금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쓰는 수법이 그 결제권자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밤에 이제 뻗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술 취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 생사가 달린 일인데 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만 약간 욕 비슷하게 야, 돈 내놔라.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저 사장으로서 역할이 의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막 하면은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와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 부푼 가슴을 안고 딱 가면은 6개월 어음을 끊어줘요.
아. 요즘은 없죠.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있죠. 그 6개월 어음을 딱 받으면 야. 야 이게 6개월 기다렸는데 6개월 어음이니까 12개월 후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매달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제 직원 월급날 책상을 열어보면 어음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야. 근데 직원들한테 어음은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음을 가지고 저 거래 은행에 가가지고 어음깡을 합니다. 그 요즘은 당시에, 없죠. 그렇죠. 그 당시에 깡. 근데 이 어음깡을 하게 되면 6개월치 선이자의 거의 한 2배 이상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몇백만 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 피눈물이 나죠. 그러네. 회사에서 약간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6개월만 기다리면 이 거기에 써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히 그냥 저기 저 얼마 못 받는 거죠.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주고 그렇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죠. 아니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힘들어요. 사실 그 형님 정치하시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할 때 그 힘든 순간이 힘든가요? 사실은 중소기업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생계가 그때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진짜 힘들었고요.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과연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얼마나 많이 알까? 사업을 해보고 직원들 월급 줘보고 진짜 어음깡 해준 의원이 300명 중에 얼마나 될까? 한 10여 년 전에 안풍 있잖아요. 안풍. 예. 그때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형님 응원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예. 근데 사실 응원한 이유는 그 당시에 좀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였어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응원하고 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형님이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보면 유난히 양보 그리고 혹은 약간 조롱 섞인 단어지만 철수를 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후회 안 하시나요? 후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네. 제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거대 양당 체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3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3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래 버틴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가 네.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지 이 3당 체제가 그래도 좀 균열이 가거나 또는 경쟁 체제로 정말 잘하기 경쟁 그렇죠. 남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양당 체제가 아니고 3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제가 부족해서지만 힘이 참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둘 중에서 좀 나은 쪽에 힘을 보탠 게 양보였었고 그렇다고 항상 그러진 않았어요. 네. 끝까지 갔을 때도 많았고 네. 뭐 저 지금까지 3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20석 이상 되는 교섭단체를 만든 경우가 없죠. 네. 거의 없는데 네. 그런 역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는 철수 없죠. 저는 사실 철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양보는 앞으로 없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양당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 양당 체제를 결심했던 이유도 네. 제가 10년 동안 3당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독일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독일은 다당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네. 네.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양당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 투표하면 그 비율대로 의원 수가 정해집니다. 네. 네. 사표가 제로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한국은 양당제잖아요. 그렇죠. 네. 양당제에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다가 투표를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두 당 중에 덜 싫어하는 당에 찍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절반 정도가 사표가 돼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사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 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전체 국민의 한 30%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그러네. 우리 네. 국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국회에서 합의해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참 불행한 제도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3당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도가 안 바뀌면 이거는 바뀔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어떤 제도 하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하는 결과다. 그렇게 되면 나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서 양당 체제의 일원으로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겠다 생각해서 네. 이제는 양당 중에 한쪽에 합류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당연히 철수도 없고 양보도 있을 수가 없네요. 이 예, 상황에서. 이제는 그러네. 없죠. 네. 왜냐하면 네. 3당 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인물 오자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인물 이름을 얘기하면 예. 딱 5글자로 함축적으로 그분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어렵겠다. 아이고. 서울대 의대인데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달리자. 네. 지금 대통령이시니까 네네.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셔야 되고 저도 이제 여당의 한 일원이니까요. 네. 이제 함께 달리면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5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묻고 더 불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네. 그건 이제 일단은 그냥 묻어두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라.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서울대. 김종인 박사도 5글자로. 정말 들을 게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네. 지혜의 창고. 네. 좋은 표현이다. 네. 나 안철수 5글자로 표현하면. 나만 건강해. 나만 건강해?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300명 중에 저 풀코스 4시간 안에 뛰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다. 그렇겠다. 근데 사실은 네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풀코스를 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네. 사실은 한번 뛰어보시면 아시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것 자체가 아주 단시간 내에 그 사람의 정신력과 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마라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마라톤이 참 좋은 것이 다른 것들은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금운동만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라톤만 유일하게 기록과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메달을 줍니다. 저는 그게 뜻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끝까지 어쨌든 하나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면 그런 속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메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제가 꼭 뛰어보고 싶은 마라톤이 2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가 보르도 마라톤이에요. 프랑스 보르도? 예, 프랑스 보르도. 네네. 그게 어떤 마라톤이냐면 와인 만드는 곳을 와이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와이너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마라톤을 해요. 그리고 그 도중에 그 와이너리마다 와인을 줍니다. 와, 너무 재밌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네.
처음에는 싼 와이너리를 통과를 하고요. 한 30km를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정말 고급 와이너리가 막 즐비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못 참고 막 마시게 되면 네, 네. 싼 와인만 마시다가 중간에 그냥 쓰러지는 거고요. 30km 정말 최선을 다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 30km 넘어가서 고급 와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마셔도 되죠. 와, 재밌다. 예. 그래서 그게 그 마라톤 기록이 있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완주율이 최하위예요. 그렇게. 중간에 취해서 다 쓰러진답니다. 와, 너무 재밌다. 예.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뭐예요? 그다음 또 두 번째가 호놀룰루 마라톤이 있습니다. 예. 그 마라톤은 제한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밤에 도착하면 완주 메달을 겁니다. 아, 좋다. 그래서 자기 평생의 꿈이 한번 풀코스 마라톤 완주하고 메달을 걸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메달을 받는 거죠. 이건 땡기는데, 그죠? 네. 아니, 나도 저 메달 아까 보고 좀 욕심이 나는데 일단 호놀룰루를 제가 가서 걸어도 된다 이거죠? 예. 자, 오늘 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네. 이 형님, 이거 뭐냐면, 자, 이게 5개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어. 그럼 이제 약간 독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자, 예. 이게 뭘까? 몇 번입니까? 이게 번호가 여기, 꼭지. 꼭지에 있어요. 1번이네. 1번, 알겠습니다. 이건 뭐 별로 안 어려운데요. 네. 밸런스 게임 아세요? 예. 네.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자리가. 형님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이재명인 거예요. 네. 어떤 게 더 나아요, 두 개 중에? 둘 다 싫은데. 근데 이게 쉽게 쉽잖아. 밸런스 게임 같으면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택해야지. 예. 그럼 차라리 저는 두 번째 하고 그렇지. 선대위원장 말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선거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말 안 듣는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다, 그지? 자, 하나 더 뽑아주십시오. 좋습니다. 3번이다. 3번. 이것도 또 밸런스 게임이에요. 요거는 좀 어렵겠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하룻밤 캠핑.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하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예. 1번이 나을 것 같네요. 그래요? 또? 예.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구나.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자,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요.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에요. 마지막 밸런스 게임인데 4년 국회의원, 1년 대통령. 1년 대통령.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뭐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던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있는 시간인가요? 1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가 한번 정책을 만들면 그건 이렇게 영속해야지만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방향만 잘 잡으면 그 다음에 제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제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간 안철수 그리고 정치인 안철수 꿈은 뭘까요? 인간 안철수의 꿈은 뭐예요? 제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나라가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줄 잘 서는 사람들이 새치기 당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저는 그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제가 정치가 뭘까 해서 책을 봤어요. 책에 보니까 정치란 권력에 의한 자원 배분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여기에는 이거 주고 여기에는 이거 주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의가 생겼습니다. 정치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틀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은퇴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복지 제도라는 틀 아래에서 은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틀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잘 만들고 조금만 더 이쪽에 갈 돈을 이쪽으로 더 옮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면은 자기 편 세금으로 먹여 살리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정치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서 어느 정도 명망가들이 이렇게 정치해 왔다가 2, 3년 못 견디고 다 떠나가는데 저는 거의 유일하게 10년 이상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고쳐야 되겠다. 정말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정치인의 꿈이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예.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네. 92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60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앞으로 한 2, 30년 정도 이제 남았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저한테 가장 값지게 저한테 주어진 2, 30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제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CBS의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네. 60 Minutes인데 네, 네. 그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네. 여성 앵커 중에서 큐릭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끼리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네. 네,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하다. 오, 네. 왜냐하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와서 자기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아마도 좋은 질문의 힘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많은 질문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이렇게 후하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네. 아니,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지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인간 안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 진짜 개인적인 시간 내주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출연료가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형은 진짜 술 먹어도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그 블랙아웃 될 때는 있지. 그게 블랙아웃 때는 내가 뭐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소주, 위스키나 사실 난 백주도 괜찮아. 이건 편집해 주시는데 오늘 저녁에 백주를 내가지고 좋은 거를. 그걸 왜 편집해? 내년 이제 4월 총선이잖아요. 그 기상도 한번 살짝. 기상 변화가 요동을 칠 것 같아.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거나 소나기가 내리거나 봄에 뭐 장마급 수준의 홍수가 나거나 이런 정도로 기상 변화가 예기치 못한 그런 기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여기를 감히 도전장을? 소위 강남자파가 사라졌어요. 형이 유년 시절 어때? 형 잘 살았죠, 솔직히. 뭐 강남 스타일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구 분들이시고 강남 사람처럼 생기시고 색깔은 빨간색 넥타이 매야 되는 느낌인데. 아마 우리 부모님은 저 아니었으면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들의 모습을 많이 행복해하면서 보시겠네요. 불안불안하죠. 정치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되게 불안한 시.